DMZ 철책선 근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실화입니다. 어느 비 오는 밤 60대 마을 이장이 집 마당에서 발견한 것은 북한군 복장을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쓰러져가는 그녀를 보고 이장은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와줘야 할까요? 그의 선택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과연 이 위험한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단된 현실 속에서 펼쳐진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온입니다. 올해 62살이고 강원도 철원 인근 DMZ 근처 작은 마을에서 이장을 맡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곳에서 쭉 살아왔죠. 젊은 시절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아들과 아내를 모두 잃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농사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은 군사분계선과 가까워서 군인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저에게 일어난 이야기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에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언제나 따뜻한 말투를 건네는 넉넉한 인심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존재로 존경받고 있었어요. 가온은 이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가온은 순박하고 정 많은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귀여운 아들 하나도 태어났죠. 가온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아들은 아빠를 보면 까르르 웃으며 달려와 안겼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6살 되던 해였어요. 마을 앞 개울에서 친구들과 놀던 아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온이 급히 달려가 아이를 건져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작은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아, 우리 아들아. 가온의 절규가 마을 전체를 울렸어요.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내는 아들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새 아이 이름만 부르며 울었어요. 가온이 아무리 달래고 위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힘내요. 가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어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내마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이 병이 되어 그녀의 몸을 갉아먹은 거였어요. 가온은 하루 만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온은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묵묵히 짊어지며 아내가 생전에 보살피던 논밭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아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아들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가온은 매일 아내의 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잣말이지만 정말 아내가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가오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는 농사를 지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곡식과 채소를 생산했고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DMZ 인근이라는 특성상 마을에는 늘 군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농사철이면 부대에서 파견 나온 병사들이 일손을 도우러 왔고 수색 작전 중에는 잠깐씩 들러 식수를 구하거나 간단한 먹을거리를 얻어가기도 했어요. 가온은 그런 병사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고생이 많구만요. 가온은 항상 이렇게 말하며 직접 수박을 썰어주거나 시원한 물을 떠다 주었어요. 불편하지 않게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정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죠. 이장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젊은 병사들이 고마워하며 인사를 하면 가온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저 정도 나이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곤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국군 부대는 물론이고 마을 곳곳에 철책선을 따라 설치된 군사시설에서도 가온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어느 해 늦여름이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거센 빗줄기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가온은 하루 종일 농사일을 마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걸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골집이라 해도 나름 넓은 사랑채와 안채를 갖춘 고풍스러운 가옥이었습니다. 가온은 축축하게 젖은 비옷을 벗어 처마 밑에 걸어두고 나무 마루에 올라섰어요. 휴,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네. 연일 쏟아지는 비 때문에 바깥 온도와 습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온은 몸을 씻고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가온은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거셔서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인가? 가온은 잠시 긴장했어요. 보통은 부대에서 마을 이장을 찾을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이 오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혹시 낮에 들렀던 군인들이 무언가 잃고 갔을 수도 있겠다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마당 구석 행랑채 지붕 아래에 날렵한 체구의 젊은 여성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비에 잔뜩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에도 분명하게 보이는 군복은 대한민국 군복이 아니었어요. 북한군의 것이었습니다. 가온의 등골이 순간 오싹해졌어요. 이게 무슨... 이곳이 군사분계선 부근이라 북에서 넘어오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직접 마주하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게다가 군인이라니요. 이장으로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그 여성이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충혈된 눈을 겨우 뜨고는 입술을 떨며 희미하게 말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가온은 순간 멈춰섰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었어요. 자칫 잘못 다뤘다가는 본인도 간첩방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릴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밭에서 한 생명이라도 병들면 나서서 돌보려 애쓰는 천성을 가진 가온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가온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우선 그녀를 안채로 들였어요. 축축하게 젖은 옷을 벗길 수는 없었지만 옷 위에 수건을 걸쳐주고 마른 담요를 씌워주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에 수건을 적셔 그녀의 얼굴과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기를 반복했어요. 이따금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어보니 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걸어왔나 봤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미쳤나? 가온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괜히 잘못 건드리면 나도 잡혀갈 수 있는데. 하지만 눈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삶의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온은 겨우 약초를 달인 물을 그녀 입에 천천히 흘려 넣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온은 그녀 곁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언제 깰지, 깨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무렵이었어요. 그녀가 드디어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외투는 벗겨져 있었지만 군복상의 일부가 드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옷깃에 달린 계급장과 명찰은 떼어져 있었지만 이미 북한군 여군임은 분명해 보였어요. 누구십니까? 가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급히 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풀 수는 없었어요. 그녀가 나직이 내뱉은 말에 가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설아입니다. 그제야 가온은 그녀가 북한 사투리를 쓰고 있음을 또렷이 알아차렸어요. 스스로도 북한 사투리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TV 뉴스 등에서 가끔 들은 억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류설아. 나이는 28입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북의 어느 보위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더 이상 그 체제에서 견딜 수 없어 탈출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더 있을 순 없었어요. 제 동생도 굶어 죽고 부모님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거긴 여전히 숨이 막히는 곳이었어요. 말끝을 흐리며 울먹이는 설아를 보며 가온은 어디서부터 위로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쪽도 완벽한 세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굶어 죽을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설아에게는 간절한 희망이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였습니다. DMZ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군인이니 원칙대로라면 군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온 본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마음이 컸어요. 탈북자를 간첩으로 의심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설아의 지친 모습과 북에서의 고단한 삶을 듣고 나니 가온은 그녀를 단순히 위험한 인물로만 볼 수가 없었어요. 우선 상처부터 치료하고 굶었을 테니 밥도 좀 드세요. 가온이 담백하게 말하자 설아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이러다 잡혀가면 아직은 아무도 모르니 걱정하지 마세요. 가온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지만 사실 이 말은 가온에게도 불안함을 안겨주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서 굶주린 눈빛을 한 채 힘겹게 살아남은 사람을 내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가온은 비가 여전히 내리는 어둑한 창밖을 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보호해줘야 하나? 자신의 행동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도와줘야 한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결심이 서지 않아 뒤척이던 가온은 결국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이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가온과 설아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의 가온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가온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설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가 묻어 있었고 이따금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였어요. 가온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미음을 끓였습니다. 설아가 깨면 제일 먼저 따뜻한 음식을 먹여야 했거든요.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게 분명했어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가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신고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당장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설아가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어젯밤 일이 기억난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가온이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배고프시죠? 미음 끓여놨어요. 가온이 따뜻한 미음을 가져다 주자 설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섞인 말투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미음을 한 숟가락씩 조심스럽게 떠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아요. 가온의 다정한 말에 설아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에서는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미음을 다 먹고 나서야 설아가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가온은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가온의 질문에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DMZ를 넘어왔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설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사흘간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위험했겠어요. 가온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DMZ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이 지역에서 평생 산 그가 모를 리 없었거든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설아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동생이 굶어 죽고 부모님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았는데 그곳에선 희망이란 게 없었어요. 설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온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도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알기에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거군요. 네. 죽더라도 자유로운 곳에서 죽고 싶었어요. 설아의 말에 가온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을 시도했을까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가온이 위로의 말을 건네자 설아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가온은 고민 끝에 설아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당국에 신고해야 해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설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저는 하지만 당장은 아니에요. 몸부터 추스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봐요. 가온의 말에 설아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당장은 안전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부터 가온은 설아를 집 뒤편 광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면 의심을 살 수 있었거든요. 광은 평소에 농기구나 곡식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한쪽 구석을 정리해서 작은 방처럼 만들었어요.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가온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밤에는 제가 음식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때 잠깐씩 바람도 쐴 수 있고요. 가온의 세심한 배려에 설아는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이런 친절을 받아본 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첫날 밤 가온은 따뜻한 국과 흰쌀밥, 김치를 가져다 주었어요. 설아는 그 음식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꿈만 같아요. 많이 드세요. 몸을 회복해야 해요. 가온이 다정하게 말하자 설아는 감사 인사를 연신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가온은 매일 밤 설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설아는 점점 건강을 회복해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신뢰가 쌓여갔어요. 어느 날 밤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님은 왜 저를 도와주세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가온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북에서 온 사람이에요. 혹시 간첩일 수도 있고, 자네가 간첩 같아 보여요? 가온이 웃으며 말하자 설아도 작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전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됐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가온의 말에 설아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북에서의 힘든 생활을 털어놓았고 가온은 자신이 가족을 잃은 아픔을 이야기했어요. 저도 가족을 잃었어요. 아들과 아내를. 가온의 말에 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오래된 일이에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외로우시겠어요. 설아의 말에 가온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도 가족을 잃었으니 그 마음을 알겠죠? 네. 정말 힘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거세게 내리는 중에도 군부대 차량이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한가운 이장님 계십니까? 문 밖에서 군인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온은 깜짝 놀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혹시라도 설아가 들킬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가온은 급히 광으로 가서 설아에게 속삭였습니다. 군인들이 왔어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설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온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죄송합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만취 상태로 실종됐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다행히 설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었어요. 가온은 마음을 가다듬고 군인들을 응대했습니다. 언제부터 실종됐나요? 오늘 오후부터요.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대요. 그렇군요. 저는 못 봤는데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가온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군인들은 이장 집안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평소 신뢰받는 이장이었기 때문이죠. 수고하세요.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군인들이 돌아간 후 가온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가온은 급히 설아에게 갔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일이었어요.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들킬 뻔했어요. 만약 발각됐다면. 괜찮아요. 아무 일 없었어요. 가온이 다독였지만 설아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가온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주변에 수색이 강화될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가온은 설아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당국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를 넘기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자네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가온이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숨어 지내는 건 자네에게도 저에게도 위험해요. 공식적으로 탈북자 보호를 받는 게 맞아요. 설아는 한참 고민했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가온의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장님이 믿으라는 거죠? 네. 제가 책임질 순 없지만 자네가 제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가온의 진심 어린 조언에 설아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이장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며칠 후 가온은 용기를 내어 인근 군 부대장에게 은밀하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부대장님, 혹시 여기서 탈북자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대장은 잠시 놀라며 물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가온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부대장이 설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진짜 탈북자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한나원 같은 곳에서 정착 교육도 받고요. 간첩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온은 안심이 됐어요.
설아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그날 밤 가온은 설아에게 부대장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사 과정이 있겠지만 보호받을 수 있대요. 설아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결국 수긍했습니다. 이장님을 믿어요. 이제까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드디어 결정의 날이 왔어요. 가온은 마을 사무소와 인근 부대에 연락했습니다. 곧바로 정보 요원들이 출동했어요. 설아는 긴장에 떨었지만 가온이 손을 꼭 잡아주자 조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정말로 고마웠어요. 이장님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설아가 차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가온은 울컥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네도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세요. 차가 떠나간 후 가온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저 인도적인 도움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온은 설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마음대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연락할 수 없었거든요. 가온은 평소와 다름없이 농사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설아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잘 적응하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죠. 어느 날 마을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장님, 한나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가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나원이라면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이었어요. 혹시 설아로부터 온 편지일까요? 편지를 받아든 가온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설아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몸을 추스르고 제도권에서 인정받으면 꼭 찾아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서 처음으로 내민 손을 붙잡아준 분을 절대 잊지 못하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온은 편지를 읽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집에서 숨어 지내던 설아의 초조한 표정과 고마움 어린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가온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가 무사히 정착 과정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 편지 이후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설아의 존재가 점차 일상의 기억 속으로 희미해져갈 즈음이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가온이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님. 가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니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설아였어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훨씬 밝아졌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설아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가온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이게 누구야? 설아 씨 맞나요?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가움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네, 저예요. 많이 변했죠? 설아가 수줍게 웃었어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어서 들어와요. 정말 잘 있었어요? 가온이 급히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한나원 교육도 마쳤고 정부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도 있어요. 설아의 말에 가온은 정말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전 이제 합법적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많이 힘들었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설아의 감사 인사에 가온은 괜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는 종종 마을에 들러 가온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도와준 은인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차츰 마을 생활에 익숙해지며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사람들은 설아를 처음에는 낯설어 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가온이 적극적으로 그녀를 소개하고 다니자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어요. 어찌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인물도 좋고 일도 잘하시나? 마을 아주머니들이 설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설아는 북에서 군 복무하며 단련된 체력 덕분에 농사일도 무척 수월하게 해냈거든요. 설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메고 오후에는 가온과 함께 트럭에 실어 시장에 내다 팔 농산물을 정리했어요. 가온은 그런 설아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저 정도 열정이라면 어디서든 잘 살아갈 수 있겠구먼.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가온은 스스로에게 나이가 많다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설아의 눈빛에는 특별한 애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설아는 가온이 작은 기침만 해도 약을 다려주거나 영양가 높은 반찬을 직접 챙겨주는 세심함을 보였어요. 함께 지내며 서로의 마음이 물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를 감지했어요. 이장님이 아무리 정이 많아도 설아 씨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 보면 예사롭지 않네. 장난스럽게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놓고 반대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두 사람을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가온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감정이 진짜인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나이차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설아는 북에서의 고단했던 시절을 거쳐 언젠가 평범하고도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가 바로 가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론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노을이 마을 주변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만치 철책선 너머로 군인들의 초소가 보이는 평화로운 저녁 무렵이었어요. 설아는 트럭이 잠시 멈췄을 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설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가온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어요. 사실은 이장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가온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속내를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설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가온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자네를 좋아해요. 어설픈 고백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설아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불안이 스쳤습니다. 나이차도 꽤 크고 탈북민인 자신이 이런 관계를 맺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북에서 온 사람이고 나이도 많이 차이 나는데 설아의 걱정에 가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사람은 마음이 가는 대로 정직하게 사는 게 맞아요. 남들 시선을 다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법이에요. 가온의 말에 설아는 안심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둘은 서로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마을 회관에서 함께 일할 때도 교회 봉사활동을 할 때도 자연스레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설아가 서툰 말투로 마을 어르신들을 챙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에이고, 저렇게 착한 아가씨가 북에서 왔다고 하니 신기하네. 사람들은 점점 설아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성실하고 밝은 성격이 마을 분위기를 한층 화사하게 만들었거든요. 설아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어요. 북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가족 같아요. 설아가 가온에게 말하자 가온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장님,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가오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 나이에 아이라니. 처음에는 당혹감이 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설아도 떨리고 있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곧 가온의 마음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잃은 뒤로 다시는 가정을 꾸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 기적이에요. 가온의 말에 설아도 안도했습니다. 걱정했는데 기뻐해주니 마음이 놓였어요. 설아 역시 마침내 북에서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결혼해요. 가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관공서 직원이나 정보 요원들 중 몇몇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혹시 위장 결혼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온과 설아는 속상했지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으로서 수십 년간 쌓은 가온의 신뢰도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증언해준 두 사람의 관계 덕분에 별탈 없이 진행되었어요. 우리가 증언하는데 뭐가 문제야?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설아는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가온과 혼인 신고를 마쳤어요. 북에서 군복을 입고 넘어왔던 그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이장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신다니 이런 경사가 또 있을까? 나이가 60을 넘긴 남자가 새 신부를 맞이한다는 게 조금은 이례적이었지만 모두가 어울린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설아의 성실함과 밝은 성격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에 큰 호감을 느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정겨운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마을 교회에서 주례를 서고 간단한 피로연에서 이웃들에게 떡과 막걸리를 돌렸어요. 군사분계선 가까운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결혼식 날 설아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살짝 부푼 배를 감쌌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가온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늙은이를 믿고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가온이 목이 잠긴 소리로 답하자 주변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된 두 사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설아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어요. 가온은 매일 그녀의 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 아가야, 빨리 나와서 아빠를 만나렴. 설아는 그런 가온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행복이 정말 자신에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임신 초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설아의 몸이 약해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괜찮을까요? 아기가. 설아가 걱정하자 가온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우리 아기는 강해요. 엄마 아빠를 닮아서 말이에요. 다행히 설아는 곧 건강을 회복했어요. 의사도 이제는 안전하다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기쯤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정보 요원들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한가온 이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가온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설아 때문인가 싶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부인분이 탈북민이시죠? 최근 정세가 불안해서 재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아가 또다시 스파이로 의심받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이미 조사는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요.
혹시 이상한 행동이나 수상한 점은 없었나요? 가온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제 부인은 누구보다 이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좋아해요. 다행히 마을 사람들도 나서서 설아를 증언해 주었어요. 설아 씨보다 성실한 사람 본 적 없어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마을 일 도와주고 어르신들 챙기는 것도 정말 잘해요. 맞아요. 우리보다 더 애국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증언 덕분에 재조사는 별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한동안 상처를 받았어요. 아직도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파요. 가온이 설아를 다독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장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였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시간은 흘러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DMZ 인근의 한 병원에서 설아는 진통을 시작했어요. 가온은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한가온님 가족분이세요? 간호사가 나와서 부르자 가온은 벌떡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가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라니. 오래전 잃었던 아들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설아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칼로 세상을 향해 울음을 터뜨린 아기의 탄생은 남과 북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이었어요. 가온은 한참 동안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설아도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 아이는 남과 북의 경계를 뛰어넘은 생명이에요. 가온은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우리 별이가 이 장벽을 언젠간 허무는 세대를 살게 될지도 모르죠. 아기의 이름을 한별이라 지었어요. 남과 북을 가르는 경계 위에서 태어난 희망의 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작은 생명에 큰 애정을 쏟았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하했고 아이 울음소리에 한적했던 마을이 더욱 환해졌습니다. 이장님 댁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네.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기를 키우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아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이에게까지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어느 날 마을 놀이터에서 설아가 별이와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의 엄마가 북한 사람이라며? 아이한테 나쁜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설아는 가슴이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마을 아주머니들이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설아 씨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도 얼마나 예쁜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옹호에 설아는 감동했어요. 정말로 이곳이 자신의 고향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첫돌이 지나면서 아기는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온이 별이를 안고 있을 때면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장님이 완전히 젊어지셨네요. 아이가 있으니까 집안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가온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설아도 행복에 겨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아에게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편견들이 남아 있었어요. 북한에서의 군 생활 습관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새벽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산책을 하다가 설아가 체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군인 시절 습관대로 팔굽혀펴기와 각종 전투 훈련을 연상케 하는 동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 정말 군인이었구나. 혹시 아직도 무슨 스파이질 하는 건 아닌가? 이 말이 소문을 타고 퍼지자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뭔가 수상해. 이를 알게 된 설아는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제가 괜히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나 봐요. 죄송해요. 설아가 가온에게 사과하자 가온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당신이 어떤 훈련을 받아왔든 그건 과거의 일이고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설아는 혹여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까봐 이후에는 바깥에서 운동을 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젊은 군인들이 오히려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설아 누님, 저희랑 같이 운동 좀 가르쳐 주세요. 알고 보니 북한군 생활을 오래 했던 설아의 체력과 기술이 뛰어날 거라 생각한 병사들이 호기심을 갖고 접근한 거였어요. 설아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마을 어기 공터에서 기본 러닝과 스트레칭 동작을 알려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저게 대체 뭐 하는 일이래? 하고 의아해했지만 이내 병사들과 설아가 함께 운동하며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곤 오히려 건강해 보여서 좋겠다며 호기심을 보였어요. 몇몇 주민은 실력자다운 설아의 모습에 여간한 강사보다 제대로 가르치네 하고 감탄했습니다. 덕분에 그녀를 의심하던 소수의 주민들도 저렇게 정정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스파이일 리 없다며 안심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이런 일은 운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북에서 익힌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거나 건조 채소를 활용해 반찬을 만드는 과정을 마을 부녀회에서 시연했을 때도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북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 줄은 몰랐네. 참 별미로구먼. 이런 문화 교류가 소소하게 이어지며 마을은 한층 다채로운 분위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런 해프닝도 옛일이 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설아를 북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설아 역시 자신을 따뜻하게 환영해준 이곳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다 이장님 자리를 물려받는 것 아니냐며 장난스레 말하는 이도 생길 정도였어요. 하지만 설아에게 그런 야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곳이 자신을 품어준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별이는 3살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신규 도로가 깔려 외지인의 출입이 늘고 DMZ 관광을 하려는 사람들도 종종 방문했습니다. 전보다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해도 분단의 현실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가온과 설아 그리고 아들 별이는 평범한 농촌 가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별이가 웃으며 아빠하고 부를 때마다 가온은 이 모든 일이 꿈은 아니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가끔 가온은 별이를 안고 철책선 가까운 전망대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젠간 저 너머에서도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겠지. 그날이 오면 이 철책선을 넌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가온이 별이의 작은 손을 꼭 쥐며 중얼거리자 설아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함께라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는 남과 북이 아닌 그저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랄 테니 때가 되면 모든 경계가 무의미해질 날도 오겠죠. 실제로 이 가족은 분단의 상처를 서로 보듬으며 새 생명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하나의 작은 통일을 살아내고 있었어요. 가온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이란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만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분단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마을 주민들의 든든한 응원으로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설아를 북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군사분계선 부근의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로 꽃을 피웠습니다. 분단의 상징이던 그곳이 이제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 된 셈이었어요. 국경과 이념의 벽이 결코 작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마음을 함께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그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세상은 변하고 남북관계도 요동치지만 이 마을에서는 한가온 이장과 류설아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소박하고도 단단한 행복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넘어 꽃피운 사랑이기에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흔들 수 없어요. 이 작은 기적은 언젠가 더 큰 평화와 화해의 신호탄으로 남아 부디 한반도 하늘 아래 모든 이에게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DMZ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는 한 가족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분단을 넘어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가온 이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일을 도왔고 설아는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를 냈죠. 두 사람은 나이와 출신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결국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이처럼 편견과 두려움은 이해와 소통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창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분단된 현실 속에서도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